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때문에 탄핵이 됐습니까? 윤석열의 의도대로 592억 원의 뇌물을 받아서 탄핵이 된 겁니까? 아니면 최소원과 국정농단을 해서 탄핵이 된 겁니까? 아니면 내란, 외환의 죄로 탄핵이 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려다가 탄핵이 된 것이고, 더 깊게 봤을 때는 청렴함 때문에 주변에서 뜯어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내각제 개헌으로 알차게 국민들의 세금을 뜯어먹자라고 판단하고 탄핵을 시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수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무죄가 난 것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탄핵 전국 때는 없었던 탄핵의 진실을 바탕으로 이런 방송을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짓 없이 탄핵 전국 때 검찰, 법원의 조작 날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선봉이 됐던 이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초로 고발을 했고요. 동시에 이 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작 날조 수사에 적합한 검사로서 윤석열의 실명까지 거론을 하고 지령을 내린 것도 사실입니다. 자,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시켜! 최동욱, 윤석열, 최동욱은 안 되더라도 윤석열은 꼭 시켜!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비방하는 일단의 세력은 2013년부터 스물스물 기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시작은 통진당 소속 이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의 구속입니다. 이석기가 통진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서 국가기관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 이렇게 선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석기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013년 9월 4일 찬성 258표로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수원지방법원은 그 다음 날인 5일에 이석기에 대한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의 노조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 말은 이 조합원 중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원 9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처분을 내린 겁니다. 한마디로 자격 미달, 안 돼. 그리고 같은 해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합니다. 헌재는 1년 후인 2014년 12월 19일 8명이 인용, 1명의 기각으로 인용 결정을 하게 되고요. 헌재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고, 대법원은 2015년 1월 22일에 이석기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버립니다. 교육부는 2015년 10월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국정화 방침을 발표했었는데요. 이유는 교학사에서 출간한 한국사 교과서 내용 중에 상당수가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킨 것은 물론 내용 자체에도 오류가 많아서 교과서로 부적합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우리 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에 한해 국정화 방침을 정했고요. 이에 문화예술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좌파 세력의 거센 저항에 맞닥뜨리게 됐고, 거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이 대북 정책은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들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됐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폐쇄였는데,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총 6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하면서 이 돈으로 뭘 했겠습니까? 인민들을 보살피고 인민들의 배급을 해줬겠습니까? 당연히 이 돈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개성공단 폐쇄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이에 한겨레 신문은 개성공단 폐쇄가 최소원의 작품이라고 또 거짓 보도를 했다가 최소원과 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정 보도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북한 인권법인데요. 북한 인권법은 2005년에 처음 발의가 됐었는데 무려 11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시행이 된 겁니다.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했겠습니까? 북한 인권법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죠. 이제 9월 4일이면 북한 인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북한 인권기록센터와 북한 인권재단을 설치, 운영을 해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인권법은 실제로 북한 주민들을 동요하게 만들었고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예고하는 그런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북한의 붕괴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들을 구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정권 붕괴가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다라는 말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고 현실이 딱 들어맞는 것들도 사실인 듯합니다. 화천대유부터 해가지고 이재명이 탄핵 당시 발언들, 제가 탄핵의 주범이 또 따로 있었다. 이 이재명이 핵심 주범이었다라는, 그리고 민주노총의 지령을 받은 윤석열의 거짓 조작 날조 수사 등등등. 자, 문재인처럼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자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지극히 정상적인 대통령이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는 이 문재인은 남베트남의 패망, 즉 공산주의가 된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 이런 말을 하는, 야, 이런 자가 무슨 놈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재인과는 완전히 틀린 아주 정상적인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한, 내가 좀 욕을 먹고 부담이 되더라도 남들이 못했던 것을 정책으로 국민을 위한 그런 것을 해다가 결국에는 저들의 선동에 탄핵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종북 세력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거짓 날조 선동으로 지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게밖에 더 있겠습니까? 태생 자체가 그냥 국민들에게 피해주는, 지들만 이롭게 하는 그런 짓거리들만 해왔는데, 그게 뭐 말로만 전향이 된다고 전향이 되겠고 죽을 때까지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사상 자체가 주체 사상. 왜 주사파라 그럽니까? 북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딱 들어박혀 있어요. 아직까지도 보수 정당에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죠? 하태경 같은 자들. 자, 헌법이 보장된 임기를 썩은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감옥으로 집어넣은 후에 이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공산주의자들답게 아주 공평하게 북한의 인민처럼 우리 국민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4년 반 만에. 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지은 핵심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역적들을 임명했다라는 점. 예를 들면 좌파 성향의 학자를 청와대 수석 자리에 임명한 점, 그리고 호남 출신 김수남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점, 그리고 공무원 연금에 손을 댄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같은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법을 2015년 개정을 했고요. 개정된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공적 연금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공평한 노후 보장을 위한 그런 정책이었고요. 이를 위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와 연금 지원에 따르는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1차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정하고 순차적으로 사학연금, 국민연금 이렇게 손보려고 했는데 워낙 저항이 거세다 보니까 일단 공무원 연금만 개정하는 선에서 끝나고 만 겁니다. 그 전부터 통진당과 전교조에서 시작한 이 반정부 투쟁에 원샷법이라는 희한한 이런 선동 구호를 만들어가지고 민주노총이 힘을 보태면서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전농이 또 가세, 그리고 공무원 노조 등 자기들의 이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 세력들이 연대를 하고 거기에 대진련을 비롯한 종북 추종 세력들은 미군 철수를 외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문재인 지들이 반대를 해놓고 뒤에서 숨어가지고 무서우니까, 민노총 종북 세력들이 무서우니까 조용히 하고 있다가 이걸로 탄핵까지 시킨 것들이 지금까지도 그 정책이 좋다라는 걸 알고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연장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민주노총과 종북들의 심기를 건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질을 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내가 좀 피해를 입더라도 저런 정책들,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장부도 아니고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시도하다가 저들의 선동에 탄핵을 당한 것이고, 온갖 조작 날조로 대통령을 탄핵, 감옥에 보내고 그 공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급상승 진급을 한 뒤에 문재인의 지령을 받아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보수인사 수천 명을 강압적으로 조작 날조 수사를 한 후에 200여 명이 넘는 그런 인사를 감옥에 보내고 보수를 괴멸시킨 겁니다. 또 이 공로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 후에 문재인 정부를 비호하고 이지스 방패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국을 수사한 것에 우파의 많은 분들이 마치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의 반기를 든 것처럼 오판을 하시고 지금까지 선동에 놀아나고 계시는 겁니다. 윤석열의 보수 완전 괴멸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동참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윤석열의 죄를 전 국민에게 낱낱이 퍼뜨려서 여론이 우리 쪽으로 돌아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정권 교체, 문재인을 비롯한 그 끈앞풀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거죠. 정녕 여러분들이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그냥 잘못된 폐악을 법치국가니까 법으로서 저들을 벌하려면 윤석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윤석열과 문재인은 한 몸인 게 분명히 밝혀져 있고요. 알면서도 저들은 윤석열을 비호 찬양하는 겁니다. 왜? 저들이 같이 주범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저들과 같이, 공범들과 같이 선동이 돼갖고 윤석열을 미느냐 이 말입니다. 정권교체 절대 100% 안 된다고 제가 논리적으로 방송을 수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방송을 보고도 이해를 못 하신다면 정말 답이 없죠. 이 탄핵당의 당원들, 핵심 당원, 그 다음에 일반 당원, 그리고 중진급 이상들이 다 공범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는 거 알면서도 대선의 패배, 필패할 걸 알면서도 윤석열을 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이해관계가 있길래 윤석열을 밉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권교체, 문재인을 감옥 보내는 게 이게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 후손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땅에서 일하는 만큼, 공부한 만큼 대우를 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한마디로 윤석열은 문재인이 임금 상간맘하고 노예로 살아야 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해야 되는데 문재인 임금님이 지나가는데 윤석열이 고개를 한번 딱 들었다가는 그냥 저작거리에 그냥 모가지가 효소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문재인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지들의 잘못들을 누구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살아남으려면 내각제밖에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거고요. 부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시고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꼭 밝혀집니다. 탄핵의 진실을 전파해서 비정상적인 나라를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겠습니다. 저는 보수의 프라이드를 굳건히 지키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믿고요.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그런 각오로 거짓없는 진실된 애국방송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